새벽 6시 혁팡.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그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기 때문이죠. 내일 오전 긴급 회의, 자네 담당 프로젝트 건으로 중대 발표 있을 예정. 지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새벽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멀리 빌딩들의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6개월간 준비해온 프로젝트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친환경 건축 자재 공급 계약건. SV 대리로서 처음 단독으로 진행한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대형 건설사였고 계약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했죠. 지혁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현장 답사, 견적 조율, 품질 검증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챙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다. 경쟁사였습니다. 바로 쇼츠그룹 계열의 건자재 유통회사. 업계에서는 이미 쇼츠그룹이 막강한 자본력으로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죠. 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은 상태. 모든 것이 불안정했습니다. 오전 9시 회사 대회의실. 지혁이 들어서자 이미 팀장과 본부장,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본부장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팀장은 지혁을 보자마자 눈빛으로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본부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혁이 담당하던 프로젝트에 변수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갑자기 재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계약 체결을 연기했다는 내용이었죠. 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6개월간의 노력이 물들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본부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경쟁사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고. 그리고 그 경쟁사가 바로 쇼츠그룹 계열사라는 것. 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본력으로 밀어붙이는 대기업의 횡포. 중소기업이 겪는 전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혁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저녁에 술 한잔하자는 제안이었죠. 지혁은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려다가 문득 성재가 쇼츠그룹 본부장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번 일과 관련이 있을까? 지혁은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성재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고 성재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지혁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재는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즘 일이 많은 것 같다고,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혁은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저 바쁠 뿐이라고. 하지만 성재는 이미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와인을 따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혁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다고. 경쟁이 치열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혁은 성재를 쳐다봤습니다. 성재의 표정에서는 별다른 감정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친구로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벌 3세로서 성재가 회사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쇼츠그룹이 건자재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을. 성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쇼츠그룹에서 지혁의 회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경쟁이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제안이었죠. 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쇼츠그룹과의 협력, 분명 회사로서는 큰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했습니다. 대기업에 종속되는 순간 독립성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지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협력을 생각하고 있냐고. 성재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쇼츠그룹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하청 형태로 지역의 회사에 일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량도 보장하고 대금 지급도 안정적으로 하겠다고 했죠. 지역의 회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불편했습니다. 친구의 제안이 순수한 호의인지 아니면 쇼츠그룹의 시장 장악 전략의 일환인지 구분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지혁은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성재는 천천히 생각하라며 부담 주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성재는 택시를 잡으려는 지혁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 그러니까 고성희 이사께서 지혁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능력 있는 젊은 인재라며 주목하고 계신다고 전했습니다. 지혁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고성희, 쇼츠그룹에서 실세로 통하는 인물, 박진석 회장의 부인이자 그룹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닐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혁은 지은호의 카페를 찾았습니다. 요즘 머리가 복잡할 때마다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호가 카운터에서 미소를 지으며 반겼습니다. 지혁은 구석자리에 앉았고 은호가 직접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은호는 지혁의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최근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프로젝트 의기, 성재의 제안, 그리고 고성희의 관심까지. 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쇼츠그룹과의 협력이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독립성을 잃을 위험이 크다고. 특히 고성희 같은 사람이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단순히 비즈니스 이상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습니다. 지혁은 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자신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프로젝트를 살려야 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그는 지혁을 보고는 반갑게 손을 들었습니다. 은호를 보더니 인사를 건넸죠. 성재는 자연스럽게 지혁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성재는 은호에게 커피를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최근 인테리어 일이 어떻냐고. 은호는 바쁘다고 대답했습니다. 성재는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쇼츠그룹에서 새로 짓는 오피스텔 인테리어를 맡아보지 않겠냐고. 규모가 크고 조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은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당장은 어렵다고 말했죠. 성재는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웃으며 언제든 연락하라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은호가 카운터로 돌아가자 성재는 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냐고. 지혁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좋은 기회인 것은 알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성재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비슷한 제안을 받기 어려울 거라고.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쇼츠그룹도 협력사 선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혁은 성재의 말에서 미묘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로서 조언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협상하는 것인지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지혁은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재는 알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재가 카페를 나간 후 은호가 다시 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성재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냐고. 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지혁은 클라이언트 담당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프로젝트 재검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상부에서 쇼츠그룹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가격과 조건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혁은 마지막으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장점을 강조하고 품질 사후 관리에서 차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은 없어 보였습니다. 최종 결정은 다음 주에 내려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지혁은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번 프로젝트를 잃는다면 팀 전체가 타격을 받을 거라고. 지혁의 평가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암시했습니다. 지혁은 자리로 돌아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재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쇼츠그룹의 하청업체가 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혁은 아버지 이상철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지혁에게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혁은 피곤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지혁은 무심코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놓칠 위기라고, 하지만 대기업과 협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죠. 아버지는 당연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과 일하면 안정적이고 좋지 않냐고, 왜 고민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지혁은 아버지의 말에 반발했습니다. 안정이 전부가 아니라고, 자신의 방식대로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대 차이가 그 순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혁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쇼츠그룹 본사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지혁은 당황했습니다. 성재도 아니고 왜 고성이가 직접 연락을 한 걸까? 오후 2시, 쇼츠그룹 본사. 지혁은 고급스러운 로비를 지나 고성이의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넓고 우아한 공간, 큰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고성이는 소파에 앉아 지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지혁을 맞았습니다. 앉으라고 권하며 차를 대접했습니다. 지혁은 긴장한 채자리에 앉았습니다. 고성이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혁이 유능한 인재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성재에게서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쇼츠그룹과의 협력을 넘어서 아예 쇼츠그룹으로 이직하는 건 어떻겠냐고. 지혁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랐습니다. 고성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연봉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보장하겠다고. 직급도 보장하고 빠른 승진 기회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혁이 진행하던 프로젝트도 쇼츠그룹이 인수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고성이가 이렇게까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자신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지. 고성이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쇼츠그룹이 건자재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려면 현장을 아는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지혁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느꼈습니다. 그녀의 말 뒤에 숨겨진 다른 의도를, 고성이의 눈빛에서 읽히는 계산적인 차가움을. 지혁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보겠다고. 고성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을 달라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다고,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지혁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성재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재는 지혁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났냐고 물었습니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지혁에게 제안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자신은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혁이 쇼츠그룹 같은 곳보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혁은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성재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연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성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때로는 너무 강압적이라고. 하지만 나쁜 의도는 없다고 변호했습니다. 그날 밤 지혁은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고성이의 제안, 성재의 반응, 그리고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까지. 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은호는 말했습니다. 지혁 선배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라고. 돈과 지위가 중요한지 아니면 자신의 방식대로 일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 답을 찾으면 결정은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지혁은 은호의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회사의 압박, 경제적 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주말, 지혁은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맑은 가을 날씨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강변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지혁은 꿈이 있었습니다. 건축 자재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자재를 공급해서 더 나은 건물을 짓는 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시장은 치열했고 경쟁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 자신을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혁은 출근했습니다. 팀장이 급하게 불렀습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었죠. 팀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쇼츠그룹을 선택했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혁의 6개월 노력은 물음이 되었습니다. 팀장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기회를 기약하자고. 하지만 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고성희의 위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혁을 압박해서 쇼츠그룹으로 데려오기 위한 수순일 수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프로젝트 결과를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성희는 안타깝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결정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지혁은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고성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쇼츠그룹에 오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아도 된다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혁은 다시 은호의 카페를 찾았습니다. 은호는 지혁의 얼굴만 보고도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프로젝트를 놓쳤다는 것을. 은호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내려왔습니다. 지혁은 은호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절대 쇼츠그룹 같은 곳에 가지 않을 거라고. 비록 힘들어도 자신의 길을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혁은 은호의 확고한 태도에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습니다. 은호처럼 확신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을까?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성재였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혁을 보더니 꼭 할 말이 있다며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지혁은 은호에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내고 성재를 따라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온 성재는 조용한 곳으로 지혁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이번 프로젝트에 개입했다고. 일부러 경쟁에서 이기도록 조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혁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도 반대했지만 어머니를 막을 수 없었다고. 그리고 지금 어머니는 지혁을 완전히 쇼츠그룹으로 끌어들일 계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목적은 지혁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건자재 시장 장악을 위해 현장 전문가가 필요한데 지혁이 딱 맞는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혁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친구인 줄 알았던 성재의 가족이 자신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하지만 동시에 성재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준 것에 대해서는 고마웠습니다. 성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혁이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은 친구로 남고 싶다고. 하지만 쇼츠그룹에 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머니의 세계는 생각보다 냉혹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날 지혁은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내일 오후 쇼츠그룹 본사로 오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혁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내리려는 결정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함정에 빠지는 것일까? 그날 밤 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가 지나갔습니다. 쇼츠그룹에 가는 경우, 거절하는 경우, 그리고 그 이후의 삶들.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혁은 쇼츠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성희의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지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고성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라고. 문을 열고 들어선 지혁. 고성희는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았습니다.
앉으라고 권하며 좋은 소식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혁의 대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고성희의 진짜 계획은 무엇일까요? 은호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지켜볼까요? 성재와 지혁의 우정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다음 화에서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글자 수 약 11,800